좀 뭔가 내가 약간 이제 잘 살던 그런 인프라에서 좀 내려온 느낌? 나도 다시 원래 이제 있던 그 기준점으로 다시 가고 싶다. 약간 밀려났다 느낌을 받으셨구나. 그렇죠. 안녕. 아니 어떻게 저렇게 웃는 게 저럴까? 네. 오늘은 편하게 찍어보려고 스튜디오에서 나와봤어요. 스튜디오에서는 좀 가르쳐 주셨잖아요. 무료 강의 느낌이었다면 오늘은 약간 인생 스토리 느낌이에요. 이제 경매를 하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경매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그런 거 생각하고 오시는 것 같아요. 나도 경자인처럼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오시는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경매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생분들 한 분 한 분 또 얘기를 들어보면 경매를 접하게 된 계기들이 다들 좀 있으신 것 같아요. 특수한 상황도 있고 전세 사기를 당하신 분도 오시는 것 같고 투자할 수 있는 수단 중에서 가장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걸 찾다가 오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 다양한 스토리들이 있는데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어떻게 경매를 만나게 됐는지. 보통 사람들은 어렵게 살다가 부자가 되고 싶어서 뭔가 부동산 투자를 만나잖아요. 저는 약간 역순인 것 같아요. 저는 사립초등학교를 나와서 되게 부유한 친구들을 이제 그런 게 그때는 약간 기준이 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일반고로 갔는데 일반 학교로 가니까 조금 어렵게 사는 친구들도 있고 하는 걸 보면서 뭐 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지만 좀 뭔가 내가 약간 이제 잘 살던 그런 인프라에서 좀 내려온 느낌? 나도 다시 원래 이제 있던 그 기준점으로 다시 가고 싶다. 약간 밀려났다 느낌을 받으셨구나. 그렇죠. 현실적으로 밀려나진 않았는데 이거를 중거 집단이라고 하기도 하던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 따라서 내가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약간 그거에 따라서 내려가게 된 거죠. 다시 올라가고 싶다. 좀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다. 어릴 때부터 좀 그런 생각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어떤 수단으로 내가 올라가야지라는 생각은 없었지만 뭐 중학교 때니까 잘 살려면 뭔가 남들이 하지 않는 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대학교 때 부동산을 만나게 되고 왜냐면 이제 아버님이 부동산 투자를 하셨고 그 부동산 투자 중에서도 경매를 만나게 된 거 이제 대학교 지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부동산 경매 투자를 시작을 했었어요. 정말 이거는 뭐 스토리가 있는 건 아니고 정말 돈이 없어서 부동산 경매만큼 가장 소액으로 할 수 있는 투자는 없거든요, 사실상. 그러면서도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투자, 갖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투자는 경매밖에 없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경매를 만나게 된 건데 제가 시간당으로 좀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도 1년에 한 1억 정도는 경매 투자로 버는 것 같은데 그 1년에 버는 돈의 절반 정도가 연봉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5천만 원이니까. 그래서 그 절반 정도 수준으로 시간 단가로 계산을 해봤어요. 내가 회사에 가서 출근해서 일하는 시간, 그리고 경매 투자를 해서 버는 돈, 거기에 들어간 시간이랑 비교를 해봤어요. 경매가 정말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도 10분의 1 정도의 시간밖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즉 하루에 내가 10시간 일해서 내가 연봉을 번다면 경매는 1시간만 일을 해도 연봉 수준의 금액을 벌 수가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모든 것들을 내가 직접 뭐 명도도 하고 인테리어도 하고 뭐 다 했었어야 됐어요. 제가 처음에 경매 시작한 2018년도만 해도. 근데 지금 2025년도는 경매에 돌아가는 시스템 자체는 기존이랑 똑같지만 어느 정도 위임을 하고 맡기는 시스템들이 정말 많이 생겼잖아요. 우리 학원에도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연계가 돼 있고 그렇게 남한테 위임을 하기 시작하고 맡기기 시작하니까 들어가는 시간 자체가 예전에는 정말 뭐 내가 경매로 그래도 한 대여섯 시간은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게 1시간 이내로 단축이 됐어요. 정말 5분의 1 수준으로 정말 거기서도 단축이 됐거든요. 1년에 1억을 벌면 뭐 내가 정말 부자가 되겠다라고 하면 사실 부족할 수 있지만 내가 그냥 일반적인 사람처럼 살겠다라고 하면 1억도 정말 충분한 금액이잖아요. 근데 1억을 1년에 벌었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뭐 람보르기니를 타고 뭐 롤스로이스를 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거를 꾸준히 해야 되는데 꾸준히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내가 주변 사람들 환경을 바꾸고 나니까 그때부터 좀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혼자서 경매를 계속 했으면 절대로 경장인이란 사람도 없었을 거고 인생이 바뀌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내가 할애를 할 수 있을까? 더 이상 그때부터는 회사를 다니진 않아도 됐었어요. 그 나머지 시간을 좀 더 내가 이렇게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알려드려 보자 라고 시작한 게 2019년 20년도에 이제 조금씩 교육을 시작한 거고 2명 3명 앉혀놓고 스터디룸에서 알려드리기 시작한 게 지금까지 2025년도까지 이어져 온 거고 그래서 뭐 유튜브 채널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경매는 이제 꾸준히 하고 있으면서 교육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이걸로도 어쨌든 교육비라는 것도 받지만 제일 좋은 거는 제가 어쨌든 알려드린 걸로 인해서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는 거를
경험하면서 그게 정말 사실 기쁜 일이거든요. 교육을 해서 뭐 돈을 벌고 이런 거는 사실 너무 1차원적이고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듣고 뭐 낙찰을 받고 매도를 해서 한 건을 제대로 해서 두 건, 세 건까지 계속 이어오는 사람을 보면 이제 아, 이 사람은 인생이 이제 바뀌어 가겠구나라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역할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들 덕분에 저도 뭐 어느 정도 더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해졌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남의 인생도 바꿔드리면서 내 인생도 이렇게 점차 바꿔갈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뭐 저는 아마 교육이라는 거는 제가 뭐 1년에 뭐 100억을 벌고 1000억을 벌어도 교육이라는 거는 계속 할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김승호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이미 막 그쵸 몇천억의 부자신데도 계속 가르치는 일을 하고 강의를 하고 하시잖아요. 교육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돈으로 환산될 수 없는 만족감이나 어떤 그 기쁜 마음이 있거든요. 내가 경매를 나중엔 안 가르칠 수도 있지만 경매 투자가 단기에 뭐 돈을 불릴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인생이 변하기 좀 힘들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매 단타 투자를 우리 주로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내가 10년, 20년 꾸준히 하면 인생이 바뀌어요. 근데 사람들이 인생을 바꾼다라는 거는 보통 진짜 단기간이거든요. 3년, 5년 내에 뭔가 바꾸고 싶다라는 건데 저는 인생이 바뀌는 기준이 한 10억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3년, 5년 동안에 10억을 벌 수 있냐?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비교해보면 돼요. 내가 단타 매도를 한 채에 뭐 3천만 원, 4천만 원 벌 수 있죠. 그거를 1년에 뭐 두세 채 할 수 있죠. 그래봤자 1억이 좀 넘는 금액이거든요. 3년을 해도 5억이 안 돼요. 그런 걸 봤을 때 인생이 바뀔까? 물론 그 버는 돈에 따라서 또 쓰는 돈도 당연히 있을 거고 수익이 안 좋은 물건들도 발생될 거고 그렇게 단타 매도를 아등바등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진짜 큰 자본을 가지고 강남에 아파트 사놓고 기다리는 것만큼 반도 못할 수도 있어요. 강남에 아파트는 1년이 멀다 하고 수억이 오르니까 경매를 통해서 2천만 원, 3천만 원 버는 거는 할 수 있지만 더 뭔가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다, 사실 다른 투자를 해야 돼요. 결국 강남 아파트를 사야 되고 아니면 정말 큰 자본을 만들어서 큰 투자를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성향상 저 같은 경우는 좀 돈이 있어도 좀 쪼개서 하는 투자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쪼개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꾸준히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3년, 4년이 아니라 10년 그 이상을 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최근에 느낀 거는 혼자서는 힘듭니다. 혼자서 같은 투자를 5년, 6년 동안 한다는 거는 사실 어떤 동기부여나 자극이 없이는 혼자서는 쉽지 않겠더라고요. 제가 그걸 뭘 보고 느꼈냐면 이제 우리 졸업하신 분들 중에 그래도 이제 10기 전에 오신 분들 뭐 8기, 7기 이런 분들이 연락이 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사실 그 당시에는 그런 체계가 없었어요. 스터디도 없었고 그냥 교육만 하고 알아서 해라 그런 끝이었거든요. 그만큼 물론 교육비는 저렴했죠. 근데 19기, 18기 이런 분들은 이제 자체적으로 스터디도 하고 계시고 계속적으로 만나거든요. 그런 분들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 유의미한 성과, 나은 성과들을 계속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뭘 느꼈냐면 혼자서 하는 건 한두 채는 해도 이게 1년, 2년 지속되긴 어렵구나. 같이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희가 초반에 이 얘기를 할 때 네. 쓸데없는 모임 하지 말자 이런 맞아.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술 먹고 등산 가고 다른 구매하고 그럴 때 아 저렇게 하지 말자 이런 그치.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때랑 또 생각이 달라지게 된 계기가 되지 않으셨나? 처음에 스터디로 만났으나 이게 또 약간의 어떤 친목으로 또 변질이 되면은 어떤 내가 투자로 만난 거에 의미가 없어지는 모임이 또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저는 어릴 때 대학생 때부터 뭐 독서 모임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참여를 했었거든요. 나중에 보면은 거기가 뭐 연애 모임인지 뭐 그냥 팍 술 먹고 뭐 잘못되면은 또 모임 빠그러지고 이런 것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친목이 되면은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는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됐고 실제로도 경매 학원에서 모인 분들끼리도 뭔가 친목을 하면서 친해지고 강사랑 친해지고 강사가 다른 수강생을 좀 더 챙겨주고 이랬을 때 다른 수강생들이 불만을 갖게 되면서 또 문제가 되는 것들을 또 많이 봤어요. 아, 난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라는 거를 생각을 해서 그냥 다 끊자. 원천 차단. 네, 아예 그냥 이런 건덕지를 만들지 말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 친목까지 안 가는 선에서 스터디라는 건 너무 괜찮다. 근데 항상 조심은 해야 되죠. 그게 이제 잘못되지 않는 선에서 스터디만 하는 쪽으로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게 우리 19기 분들이 제 생각을 정말 많이 바꿔준 거예요. 사실 그렇게 모임을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고 좀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19기 분들은 지금 스터디한 지가 벌써 제 기억이 1년이 넘었는데도 계속 낙찰 사례 만들고 뭐 NPL도 배우시고 본인들끼리 배운 것들을 공유하시고 같이 성장하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내가 어느 정도 좀 잘못 생각을 한 부분도 있겠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이제부터는 우리 교육에서도 점차 이제 스터디나 이런 거를 이렇게
계속 육성해 가고 스터디를 통해서 성과가 나오면 또 우리 학원에도 자랑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이제 멤버들이 성장하면 제가 또 도움을 드릴 것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서로 윈윈을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스터디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 교육이라는 건 기간이 정해져 있고 끝나면은 그 다음 절차들의 어떤 갈증이 다들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같이 모여서 하는 거를 많이 원하시는 걸 보면서 스터디를 잘 운영을 해야겠다라는 거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만의 독특한 네. 혜택 커리큘럼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우리 학원은 그렇잖아요. 수강생들의 한마디 한마디를 계속 이제 들으려고 하고 한마디 한마디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서 우리 어떤 교육 체계에 넣을 수 있을까, 이걸 항상 고민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소스를 하나 둘 넣은 것들이 지금 우리 7주 교육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교육 외적으로 하는 것들, 뭐 보충 강의라든지 법원 체험, 그리고 실제 진행 중인 물건으로 임장. 사실 임장에서 봐야 될 것들 강의 시간에 PPT 띄워서 설명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PPT로 설명드리는 거랑 현장에 가서 실제 진행 중인 물건으로 보여드리는 거랑은 아예 다르더라고요. 초보자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배우는 게 훨씬 더 오래 가고 훨씬 더 체득이 되는 거를 봤어요. 힘들더라도 직접 가서 보여드려야겠다라고 이제 넣은 거고, 그 외적으로도 뭔가 수강생분들과의 시간, 뭐 식사 시간이라든지 티타임, 기수마다 가장 이제 우수한 성과를 내시고 미션을 열심히 하신 분들과 MVP를 선별을 해서 저희가 식사를 저랑 같이 하거든요. 그런 시간에도 그냥 뭐 일상적인 대화도 물론 하지만 투자자로서 뭔가 고민되는 부분이나 이런 걸 해결해 드리면 그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성과를 또 만들어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역할은 그건 것 같아요. 뭐 저는 가르치는 역할이니까 강사이기도 하지만 멘토로서 어떤 이제 불편함과 걱정거리들을 해소해 줌으로써 성과를 만들어 오게끔 저는 계속 자극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교육이 끝난 다음에 보통 입찰도 참여하시고 적극적으로 이제 경매하시는데, 그때마다 뭔가 내가 찾은 물건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마다 피드백을 드리는 거. 아니 식사 시간이나 이런 네. 걸 갖는 이유가 있으세요? 저와의 시간을 좋게 생각하셔서 7주 동안의 미션을 되게 열심히 다들 하시더라고요. 그 MVP로 이제 선정이 되시려고. 그런 이제 동기부여를 드리기 위한 게 이제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만나서 거기서 나누는 대화들이 진짜 의미가 큰 것 같아요. 다들 MVP 분들이시고 하면은 제가 알려드린 거 다 열심히 배우신 분들이고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도 다들 걱정이 있어요. 그런 얘기들을 듣다 보면은 제가 교육 시간에 내가 이런 부분도 또 언급을 하거나 알려드리면 좋겠다라는 것도 저도 배우고요. 질문을 하신 그 분도 걱정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해결을 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낙찰 사례를 더 많이 만들어 오시고, 실제로 우리 매도 사례집이나 이런 것도 만들었는데 거기에 들어가신 분들도 MVP 분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열심히 하신 만큼 유의미한 성과들도 많이 나온다라는 거를 또 알게 됐고, 이메일로 상담을 받기도 하지만 만나서 식사하면서 상담을 하면은 사실 더 뭔가 그렇잖아요. 얼굴 보고 상담을 하면은 더 확신이 들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려고 식사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조랑 또 같이 식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MVP 말고 임장 때? 네네. 임장을 가서도 사실 뭐 임장만 딱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오전에 법원에 가서 법원 체험하고 식사하고 물건 임장 같이 하고 카페로 돌아와서 마지막 브리핑을 제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이제 저랑 이제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식사 시간, 그리고 카페에서 다 같이 있는 시간, 그때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 카페에서는 보통 이제 우리 같이 임장한 물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 외적으로 각자 또 고민이 있으신 분들 얘기를 해주는데, 그런 고민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경매를 배우러 오시는데 경매 방법을 몰라서 경매를 못하는 사람보다 각자 상황들이 너무 개별적으로 다 달라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고민들이 크신 것 같아요. 뭐 내가 대출이 안 나올까봐, 찾은 물건이 문제가 있을까봐, 내가 잘못 시세 조사했을까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는 게 사실 더 큰 것 같아요. 경매 방법은 사실 책에도 나와 있고 유튜브 채널 같은 데 보면 정말 많이 이론적인 뭐 강의나 이런 거는 무료 강의도 많이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은 다 알고 오시는 분들이 요즘은 진짜 많아요. 근데 사실 그분들의 진짜 걱정은 1대1로 얘기 나누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공통적으로 강의 시간에 알려드려서 해결이 되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분이 뭐 가족 간에 뭔가 돈 관계가 얽혀있고 이걸 제가 강의 시간에 어떻게 얘기를 해요. 어느 정도 이제 1대1로 얘기 드리면서 해결을 해드리는 편입니다. 지금 기수가 지날 때마다 좀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것들이 네. 많은데 지금은 좀 어떤 점을 고민하고 계시고 어떤 점 보완하려고 하고 계시는지. 우리 누적돼 있는 수강생분들이 정말 많아서 그 분들의 에너지가 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 스터디든 아니면 뭐 어떤 특강이든 아니면 매도 사례든 그들의 능력치를 우리 좀 연결을 같이 해서 새로 오시는 분들께도 더 알려드리고, 사실 제가 알려드리는 것보다 교육생들끼리 배우는 거, 그리고 선배 기수가 와서 가르쳐 드리는 게 또 더 와닿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연결해 드리려고 우리 교육 시간에 또 특강을 초청을 하기도
하기도 하고 매도 사례집도 만들고 어떻게든 처음 오신 분들이 이 경매라는 거에 진입 장벽을 좀 낮춰드리고 괜찮다라는 거를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말로 하는 것보다 성과로 보여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보여드리는 것만큼 확실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도 사례집도 그래서 나온 거고, 이 매도 사례집이 이게 뭐냐면 그냥 우리 그 카페에는 낙찰 사례 매도 사례 해서 얼마 투자해서 얼마 벌었고 그리고 위치가 어디고 공인중개사 전화번호 이렇게만 올리는데, 여기에는 카페에 올라가 있지 않은 이 각자 개인분들의 스토리들이 같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런 것도 궁금하지 않나요? 이 물건을 어떻게 찾게 됐을까? 낙찰받고 매도한 거 알겠어. 근데 그 사이에 뭔가 스토리가 있지 않을까요? 명도했을 때 어떤 저항을 하셨을 수도 있고, 매도까지 뭐 2개월이 걸렸는데 이 2개월이 다 똑같은 2개월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고생스러운 2개월이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정말 그냥 순탄한 2개월이었을 수도 있고, 그런 얘기들을 같이 썼어요. 그래서 물건을 어떻게 찾았는지, 임장했을 때, 낙찰받기 전에 임장했을 때 뭐 특이사항이 있었는지, 어떤 얘기들을 부동산에서 또는 거기 입주민들한테 들으셨는지, 그리고 낙찰가를 어떻게 결정하게 됐는지,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우긴 하지만 그래도 각자마다의 좀 낙찰가를 다르게 쓰기도 하거든요. 계약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 경매 투자로 2천만 원, 3천만 원 벌고 끝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어떤 것들을 느껴서 어떻게 변화됐는지 이런 것들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처음 배우신 분들은 다음 스텝에 대한 그런 고민과 어떤 궁금증이 있거든요. 그럼 내가 가보기 전의 길이라면 먼저 가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 매도 사례집에 녹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보면은 저는 이제 똑같은 내용을 다 알려드린 건데 다 각자들의 스토리가 달라서 저도 읽어보면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우리 학원에 요거는 구비를 해놨으니까 시간 되시면 우리 학원에, 근데 이제 우리 학원에 휴무가 좀 이제 유동적이어서 미리 말씀만 해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이거 보여드릴 수 있게 준비를 해놓을 테니까, 상담을 따로 우리 실장님께 받으시는 분들, 교육생이 아니신 분들도 오셔서 이거 보시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준비를 해놓을 테니까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은 비공개긴 한데 판매 계획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차후에 저희가 계획이 잡히면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저희가 아직은 판매 계획이 명확하지 않아서 네. 여기서 보고 가실 수 있는 걸로 준비를 좀 했습니다. 강남에 또 먹거리도 많고 뭐 놀거리도 많으니까 오셔서 시간도 보내시고, 오신 김에 또 강의에 대한 상담도 우리 실장님께서 해주고 계시니까 상담도 받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경매 투자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좀 있으신가요? 망설이는 이유가 되게 다양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망설이는 포인트가 우리 교육생분들이 저한테 와서 상담하고 그런 수많은 스토리들, 상황들에 따라서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막상 상담을 해보고 방법을 찾아보면 방법은 다 있다라는 거예요. 대출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못 받아서 잔금 납부를 포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은행권만 봐서 그러지 어떤 사금융이나 이런 대출을 또 받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방법은 다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찾아오셔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경매에 대해서 또 안 좋은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아요. 경매 너무 레드오션이다, 너무 치열하다, 낙찰이 너무 비싸게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도 당연할 게, 경매라는 이 지식이 너무 일반화가 돼가지고 그냥 쉬운 물건들은 정말 비싸게, 제가 봐도 비싸게 낙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잘 배워서 쉽지 않은 물건으로 하시면 여전히 수익 나는 물건들, 우리 교육생분들이 만들어 오시는 사례들도 그렇게 특수하진 않은데 매도 성과들을 보면 다 차익이 있거든요. 욕심을 좀만 줄이고 리스크가 있어 보이는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 차익을 또 크게 만들 수도 있어요. 정말 극단적으로 그런 것도 있어요. 5천만 원에 받아서 전세를 1억에 맞춘 것도 있습니다. 대신 이런 건 그냥 일반적인 물건은 아니죠. 그런 것들은 이제 스스로 하시긴 어려울 거예요. 책 보고 위반 건축을 하긴 어려울 겁니다. 그런 것도 이제 교육을 들으시면 그런 단계로까지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으니까 너무 그런 것도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내가 배워보고 싶다,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배워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매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 경매 위험하다 뭐 이런 것도, 해보지 않은 분들이 보통 위험하다고 얘기를 해요. 해서 성과를 내시는 분들은 조용합니다. 오히려 별 말을 안 해요. 말하면 오히려 안 좋잖아요. 네, 말하면 오히려 경쟁이 치열해지고 내가 입찰하려는 물건에 막 들어오시면서 높게 낙찰이 되니까 오히려 잘 하시는 분들은 조용하고 못하는 사람들이 시끄러운 것 같아. 자기가 못했기 때문에 남들도 그거를 공감해 주길 바라면서 그런 막 안 좋은 메시지를 계속 전파하는 거거든요. 덕분에 싸게 받고. 네, 신경 쓰지 않아요. 제가 할 일은 저희 수강생들을 챙기면 되는 거고, 그렇게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면 우리 수강생들이 더 좋은 가격에 받을 수 있으니까 신경 쓰지는 않는 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나중에 경매를 배우시면 그렇게 될 거예요. 안 좋은 얘기 하는 거? 더 해, 더 많이 해,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내 물건의 경쟁이 더 줄어들겠네, 내가 더 싸게 받을 수 있겠네, 이렇게 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 있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